자, 우리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부등식에 대해서. 자,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우리 부등호,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부등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크다, 작다, 이상이다, 아니면은 이하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수나 식 사이의 대소관계, 대소관계라는 게 뭐야? 크고 작은 거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이런 것들을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부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5가 3보다 작다, 네, 이런 식으로 부등식.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7x-1이 5 이하이다, 이건 이하로 읽죠. 우리 x 플러스 1이 2x-4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읽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a가 b보다 작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읽어보면 a는 b보다 작다, b가 더 큰 거잖아. 또는 a는 b 미만이다, 이 미만이다 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자, a는 b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a는 b 초과이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자,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고 또는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작기도 하고 등호, 우리 이퀄이 있죠, 같기도 하다,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a는 b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거는 크다에 반대되는 개념인, 크다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이제 작다 또는 같을 수도 있다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하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이번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에 반대되는 얘기는 작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작지 않다라는 거는 뭐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a는 b 뭐다, 이번에 이상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거를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호를 표현해서. 자, 그럼 부등식의 해, 우리 방정식에도 해가 있었잖아. 그게 뭐야? 어떤 식,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이게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x가 몇이에요? 4여야 되죠. 이게 방정식이었죠. 이건 방정식의 해였었고, 자, 예를 들어서 x는 5 이하, 5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자연수 x의 해를 구해라 하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x는 6, 해가 x는 6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해를 모두 구하는 거야. 주어진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필수 예제 좀 1번 좀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x의 2배에, x를 2배, x랑 2랑 곱하라는 얘기구나. x의 2배에다가 몇을 더하면은, 이거 x예요. 좀 다시 쓸게. x에다가 몇을 더하면은 5를 더하면 2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식을 연습하는 거야. 자, 8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500원짜리 젤리 2개의 값은 4,000원 이상이다. 자, 800원짜리 초콜릿이 X개면은 총 초콜릿의 가격은 800이랑 X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00 뭐예요?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500원짜리 젤리는 몇 개? 2개니까 곱하기 2. 이게 4,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그럼 필수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문제를 우리 풀 때 잘 읽어야 돼요. x의 값이 자연수다라고 그랬죠.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x에다가 선생님이 1을 넣어볼게.
작은 숫자부터 넣어보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가장 작은 자연수 1이죠. 1 넣으면 7 빼기 2는 5니까 5가 1보단 크죠? 아, 1 된다. 일단 해가 1 하나 돼요. 2는요, 넣어보면 7 빼기 4, 3이죠? 3이 1보다 크죠? 2 된다. 그 다음 3 넣어볼까? 7 빼기 6은 1이죠? 1이 1보다 커요? 아니죠. 그래서 3은 안 되네요. 4 해볼게. 7 빼기 8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1보다 커요? 네, 아니죠. 아,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3 넣고 4 넣었는데 안 돼. 그리고 이 숫자가 3 넣고 4 넣고 점점점 내가 자연수를 높은 숫자를 넣었을 때 숫자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더 이상 1보다 클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끝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1부터 넣어볼게. 1 넣으면 몇이야? 3 빼기 1에서 2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해 되네요. 2 넣어보자. 6 빼기 1, 5니까 8보다 작거나 같죠? 2도 되고요. 3 넣었을 때 9 빼기 1, 8이죠? 그럼 둘이 같으니까 여기 등호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3까지 되는 거예요. 4 넣어볼게. 4 넣어보면은 12 빼기 1이어서 11이어서 8보다 작아요? 아니죠. 안 되네, 4부터. 그 다음에 5 넣으면은 몇이에요? 5 넣으면은 14죠? 점점 커져.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자연수는 다 안 돼서 지금 이거 3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성질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볼 거예요. 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에다가 선생님 양변에다가 5를 더하고 싶어. 똑같이. 5를 더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대로죠. 똑같은 숫자를 더하면. 왜? 8이고 7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 거 있죠. 얘를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1을 더할게. 1을 더하면 몇이야? 3x가 9보다 작거나 같다지. 마이너스 1에다 1 더하면 사라지고요. 8에다 1 더하면 9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그래서 3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좀 식이 간단해지죠. 아주 약간 간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숫자를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같은 숫자를. 자, 그 다음에 같은 양수를 곱하고 나누어도 부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5로 나눠도 아니면 5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아까 우리 3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있죠?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눌게.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지금 x,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1, 2, 3, 3개죠? 이렇게 하면은 딱 한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x만 남겨주는 게 목표야. 나중에 뒤로 갈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등식의 성질들을 약간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밑줄 쳐져 있죠? 제일 중요하니까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볼게.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9죠.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9가 더 작죠. 마이너스 6이 더 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일단 선생님이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더할게. 마이너스 7 더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변에 x를 마이너스 2로 나눌게. 여기는 x 되고 여기는 3 돼요. 근데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게 뭐였죠?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다 모조리 구해라 라는 게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확인 보시면요. 부등식이 12가 15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다음 네모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5가 12보다 크죠? 그럼 2를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똑같은 숫자를 나눌 때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근데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조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3번. 자, A가 B보다 작을 때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네, 기억나시죠? 자, 얘는 순서대로 하면은 5분의 1을 먼저 곱한 거야. A가 B보다 크다에 작다에 5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여기에다 똑같은 숫자인 3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먼저 마이너스 7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 음수를 곱했으니까 선생님 부등호 방향 바꿔서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똑같은 숫자인 1을 빼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1 빼줬을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이쪽이 되겠죠? 네, 천천히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 다음 식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x 플러스 4의 범위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x가 3보다 크다를 x 플러스 4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x 플러스 4를 만들어주려면 양변에다가 4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는 7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x 마이너스 2는 여기에다가 다 마이너스 2를 더해주거나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해서 얘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10x 마이너스 2 곱하기 먼저, 나누기 먼저 해야 돼요. 계산할 때. 자, 10x가 30보다 크죠? 그래서 10x가 30보다 크다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 빼주시면은 10x 마이너스 2는 30 빼기 2는 28이니까 2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잘 성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차 부등식 좀 볼게요. 자, 1차라는 거는 뭐죠?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식이라는 거야. 우리 1차라는 게 뭐예요? x, y 여기에 1이 붙은 걸 1차식이라고 하죠. 그럼 2차식은 뭐예요? 여기에 가장 높은 차수가 2인 걸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왼쪽에 1차식이 뭐보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 빼기 3x는 0보다 크다. 이거 1차 부등식일까요? x 있으니까 아니에요. 얘네들 계산했을 때 5밖에 안 남죠. 그럼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볼게요. 2차식 있어서 1차 부등식 아닌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 계산되죠. 지워지면 1차식이거든. 그래서 계산까지 더하기 빼기를 다 끝내고 났을 때 1차식인 거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자, 수직선이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의 성질. 아까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양수를 곱하고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음수를 네,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쪽엔 x만 남기는 거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x가 a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수직선 위에다가 숫자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a보다 작다 해서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해주시고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다? x가 a보다 작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긴 지금 구멍이 뚫려 있거든. 왜 뚫려 있냐면 a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 주려면 이건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 색칠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a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뭘까요? x가 b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선생님이 색칠을 해서 또 똑같이 하면은 뭐다?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부등식의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필수예제 1차 부등식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다 계산했을 때
1차식이 남아야 돼. 자, 이거 2x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 그럼 1차 부동식 아니고 2차 부동식이에요. 기억 1차 부동식 아니다. 자, 얘는 다 계산했을 때 1차식만 남죠? 1차 부동식 맞네. 니은 보자. 니은도 한쪽으로 다 넘겨볼까? 그러면은 x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1차 부동식 맞죠? 자, 디귿은 한쪽으로 넘겼더니 x 안 사라지죠? 근데 1차 부동식이 아니고 뭐야? 1차 방정식이에요. 자, 얘는 2x 넘겨볼까? 어떻게 되죠? 2x 지워지죠. 아,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2x를 둘이 뺄게요. 여기도 지금 여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니은 다시 얘기할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죠? 4x에서 2x 플러스 1을 뺀 거예요. 여기 0 되는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이쪽에 x만 남겨야 돼.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x를 빼. 아, x 플러스 5를 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x 빼기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 플러스 5를 빼버리면은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도 하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넘어가면 우리 방정식에서 부호 바뀌었었지.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호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3x 빼기 x 빼기 5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 2x를 빼주거나 넘어가도 어쨌든 2x가 지워져서 1차 부등식 아니죠. 자, 그 다음에 x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1차 부등식 아닙니다. 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1차 부등식을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건 해를 구해라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자, 성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그랬지? 한쪽에 x만 남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x 빼기 2가 2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2를 더해버리면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를, 이게 끝난 거야. 이게 x의 범위인 거야. 그럼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은 4, 구멍 뚫어야 돼.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죠? 4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서 여기가 1번의 답이다. 부등식의 해고 수직선으로 나타낸 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10을 빼주자. 그럼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7 표시해주고 동그라미에 색칠 해줘야 돼. 등호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2분의 1x가 6보다 작다죠? 양변에 2를 곱한다. 2를 곱하면은 x가 되잖아. x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 표시하고 동그라미 색칠 안 하고 12보다 작은 이쪽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눌게요. 그럼 x고 마이너스 5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라는 숫자에다가 색칠하고 등호 붙었으니까 2보다 크니까 이쪽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정리해 볼 건데 x항은 모두 좌변으로, x 달린 건 모두 왼쪽으로, 상수항은 모두 오른쪽으로 이항한다. 이항하면 부호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양변을 정리하여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눈다. 근데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져 있는데 2x 빼기 6이 4x보다 작대. 자, x 달린 거 다 왼쪽으로. 그럼 2x 빼기 4x. 숫자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6은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6 되는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 얘를 해볼게요. 어떻게? x를 넘긴다. x를 2항, 숫자도 2항,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나눌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 해주시면 돼요.
자, 필수 이제 3번 볼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라고 했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넘겨. 그럼 몇 x?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3x 빼기 x 되니까 2x야. 2로 나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네. 이거고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3 표시하고 3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이네. 네. 자, 숫자 이항하세요. 이항하면은 6 되고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자, 그래서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에 3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색칠 해야 돼. 등호 붙었으니까 3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나아가면 됩니다. 자, x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죠. 1 넘기면 몇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9보다 작다. 자, 그래서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야 돼. 나누면은 x고 마이너스 5분의 9. 그 다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9 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4x 이항할게요. 4x 빼기 x 2 플러스 8. 그래서 3x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10보다 크다 해서 어떻게 된다? 3분의 10보다 우리가 x가 크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고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볼게. 자, 1차 부등식 2x 빼기 3은 3a보다 작다의 해가 x가 10이래. 우리 원래 풀던 대로 풉시다.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이항하고요. 2로 나누세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얘랑 얘랑 똑같대. 그럼 이게 뭐야? 12죠. 그래서 얘는 12다 해서 방정식 풀면 되겠죠? 양면에 2 곱하면 3a 플러스 3이 24죠? 그래서 3 넘겨주시면은 3a가 몇이에요? 21이고 a는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차 부등식인데 엄청 복잡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분배를 해주고 괄호를 풀어내야 돼. 그 다음 동료항끼리, x면 x끼리, 숫자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해라 이거야. 자, 계산에 개수의 분수가 있는 경우, 개수가 뭐였죠? 미지수 앞에 붙은 숫자의 분수가 있으면은 네,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버리자 이 얘기야. 그래서 개수를 다 정수로 바꾸면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고, 개수가 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10의 거듭제곱 10을 곱하거나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야. 다 똑같이 곱해서. 왜냐면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서 똑같은 거를 네 곱하거나 곱해도 이제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양수면은. 네, 그래서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든 다음에 푸는 게 유리하다. 뭐 얘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뭘부터 하자? 괄호부터 풀자. 이렇게 되겠죠? 괄호를 먼저 풀었어. 2x-10 분배해서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4x에서 2x 빼면 2x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네, 3 빼기 10 한 거예요. 양변에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분배해.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 분배해야 돼. 7 마이너스 3x 분배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를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8. 그 다음에 x를 한쪽으로 넘겨.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하면 마이너스 x. 7 빼기 4는 3이죠. 3 이항하면 몇이에요? 네, 8 빼기 3 해서 5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이렇게 된다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분수 있을 때는 엄청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 2와 4 밖에 없잖아. 그치? 얘네 두 개의 최소 공배수는 4죠. 4를 다 곱하자 이거야. 여기다 4 곱하면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식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뀐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부동식의 성질에서 4 곱하자 몇이야? 2x 4 곱하자 1 4 곱하자 3x 4 곱하자 마이너스 2 다 4를 선생님 곱해줬죠? 다 이항할게. 그러면은 2x 빼기 3x여서 마이너스 x 되죠? 1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1에서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이게 답이 되겠죠? 자, 2랑 5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네, 10이에요. 10을 곱할 거야. 자, 10을 곱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무조건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괄호 안 치면 또 계산 실수해서 다 와장창 틀려. 2랑 10 약분되죠? 몇이야? 5. 5를 이제 분배하는 거야. 15x 5. 그래서 뭘 곱하거나 할 때 괄호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맨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집에 언제 가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하자 이거야. 자, 여기에도 10을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5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2x 플러스 3 얘네들이 약분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분배해야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줘야 돼. 다 똑같이 곱해야 돼. 1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x랑 4x 빼면 11x 5랑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11.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자 그랬어. 10만 곱해도 소수점 없어지죠. 하나. 소수점 아래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12x 다 곱해. 10, 20, 8x, 4 넘겨. 4x 넘겨. 20 더하기 4, 24. 4로 나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도 10 곱할게요. 4x 마이너스 15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x 넘겨 2x 15 넘겨 15 빼기 7 8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우리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문제의 상황을 줘. 막 말을 주고 우리가 식을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문제의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한다. 여기에서 미지수는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수가 될 수도 있고 뭘 미지수로 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건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 문제의 뜻에 따라서 1차 부등식을 세운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은 사람의 2배가 밥을 안 먹은 사람의 3배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네, 하려면은 이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x를 가지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고 문제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는 뭐 말로 그래서 나이, 개수, 사람수, 횟수 이런 걸 미지수 x로 많이 놔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개수, 사람수, 횟수 이렇게 했는데 이때 뭐 x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답 2.5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개수는 사람수랑 횟수, 사람수가 2.5명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횟수가 선생님 저 숙제를 2.5번 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 몇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딱 자연수로 끊어서 답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자. 아, 문제가 어려워.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41살, 아들의 나이는 15살이래. 다음은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 몇 년 후?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몇 년인지 몇 년 후인지 이걸 선생님이 X라고 할 거야. 자, 그럼 X년이 흐르면은 엄마도 나이를 먹고 똑같이 아들도 나이를 먹겠죠. 그런데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 가로치고 2배 해야 돼. 아들의 나이의 2배 이하. 그럼 엄마의 나이가 더 작거나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또 풀어주는 거죠. 분배해서 30 플러스 2x고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1년 후에 처음으로 네,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된다. 이런 미지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주어진 문제만 풀다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면은 좀 많이 헷갈려요.
자, 어떤 홀수를 5배 하여 15를 빼면 그 홀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선생님 홀수를 x라고 할게요. 자, 홀수를 x배, 5배 하고 15를 뺐어. 이거는 그 홀수의 2배보다 작다. 이게 홀수의 2배보다 작다니까 이거 더 큰 거죠. 넘겨. 3x가 15보다 작다. x가 양변에 3으로 나누면 5보다 작다죠. 그래서 5보다 작은 홀수 다 찾는 거야. 1이랑 3. 여기에서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홀수만 찾아야 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에 8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100원인 복숭아를 합하여 20개를 사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자, 그럼 선생님 사과를 사는 개수를 x라고 할게. 합쳐서 20개 산다고 했으니까 복숭아는 20 빼기 x개 사는 거야. 사과 산 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합해서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복숭아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복숭아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복숭아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좀 편하겠네요. 복숭아를 미지수로 잡을게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복숭아 개수가. 자, 그러면은 사과의 총 금액은 800 곱하기 20-x. 그 다음에 복숭아의 총 금액은 1000x. 이게 18,000원을 넘지 않다. 그러면은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아도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다 100으로 나눠. 1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야. 자, 2로 또 나눌 수 있어요. 4, 5, 그 다음에 90. 이거네요. 그럼 얘를 4를 분배해주면 80 빼기 4x. 그 다음에 얘는 5x. 그 다음에 90. 계산하면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복숭아 10개, 10개 이하 사야 되죠. 복숭아 최대 살 수 있는 거는 10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형은 5만원, 동생은 만원을, 어우, 많이 저금했네. 저금했고요. 매월 형은 5천원, 동생은 2천원씩 저금한다면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의 3배보다 처음으로 작아지는 것은 언제인지 구하여라. 몇 개월 후인지. 그래서 아, 이 개월이 미지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형의 총 금액은 5만원이 있고요. 5,000원씩 늘어나니까 X개월 후에는 5,000X겠네. 동생은 만원이 있고요. 2,000원씩 늘어나니까 2,000X겠네. 자, 이게 동생의 저금액의 3배. 이걸 3배 하래. 3배보다 처음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계산할게. 3만 6천 나눌 수 있는 거 공 3개씩 나눌게 다. 그래서 50 플러스 5x 30 플러스 6x 이렇게 되네요. 뭐 얘를 이쪽으로 맨날 x가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계산하기 편하면 6x 빼기 5x는 x죠. 30 넘기면 20이죠. x가 20보다 크다. 그래서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은 21개월 후겠죠. 자, 그 다음에 집 근처 옷가게에서 한 벌에 만원인 티셔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9,000원이라고 한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배송비가 2,500원. 티셔츠를 최소 몇 벌 이상 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 집 근처는 배송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자, 유리하려면 가격이 더 뭐 해야 돼요? 싸야 되죠. 네, 그래서 9,000x 플러스 배송비가 2,500원 붙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럼 더 싸야 되니까 여기에 부등호가 붙어야 되겠죠. 네. 근데 같으면 유리한 건 아니니까 등호는 안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공 3개, 공 2개씩 약분할게. 100으로 약분한 거예요, 다. 그러면은 여기 90x고 100x니까 넘기면 10x가 25보다 크다. x가 10분의 25보다 크다. 근데 x는 지금 개수잖아? 2.5벌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최소 몇 벌? 3벌 이상 사야 유리하다. 이걸 만족시키는 거 2.5보다 큰 자연수 찾으면 돼요. 3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활용이에요. 거리와 속력의 시간에 대한 문제, 기본적인 거. 거리라는 거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이다 라는 게 거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이고,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뭐 거속시, 뭐 시속거, 뭐 순서대로 속시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들이 있죠. 편한 대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도에 대한 문제.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은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그게 소금물의 농도가 나와요. 거꾸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고요. 무슨 얘기냐? 총 100g인 소금물이 있대요. 총. 근데 10g의 소금이 있대. 이 안에. 그러면은 소금의 농도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총 소금물의 양인 100분의 소금의 양이 10이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몇 퍼센트? 10%의 소금물이다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럼 만약에 20%의 소금물에 뭐 150g이 있대요. 소금물 퍼센트. 이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150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100분의 20 소금물의 농도 해주시면 된다. 약분하고 10 약분해서 30g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자, 민수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4km로 걸어서 1시간 30분 이내에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점인지 구하여라. 네,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을 X킬로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이 있고요. 할머니 집이 있고요. 잘 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몇 킬로인지 몰라.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긴 당연히 8-X겠죠? 총 할머니 집이 8km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시속 8km로 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걸린 시간은 거리가 X고 속력이 8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8분의 X죠. 걸어갈 때는 고장나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 거죠. 이 거리만큼. 그 거리가 8-X가 X고 속도가 4니까 4분의 8-X가 걸어간 시간이다. 그래서 총 1시간 30분 이내에 가려고 한다. 1시간 30분은 2분의 3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지금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죠? 네. 최소 공배수 8 곱했죠. 8 곱하면 X. 8 곱하면은 2 곱해야 돼. 근데 괄호 치고 곱해야 돼. 곱할 때 분배를 해줘야 돼. 자, 여기다 8 곱하면은 4, 3, 10이죠. 그래서 16 빼기 2X고요. 마이너스 X고 1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니까 X가 4보다 크다. 해서 네. 최소 이내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서 최소 4다 해주시면 돼요. 자, 필수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12%의 소금물 200g에 물만 더 넣어서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자, 물을 넣은 양을 뭔지 모르니까 X g이라고 잡겠죠. 최소 몇 g 이상 더 넣어야 되는지 구하래. 자, 일단 200g에 12%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200에다가 100분의 12 곱하면 돼요. 소금물의 양에다가 100분의 %.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해서 계산하면 소금의 양이 총 24g이네. 그래서 물을 Xg 추가를 했어. 그럼 소금의 양 변해요? 소금의 양은 안 변하죠. 그래서 그대로 24죠. 소금의 양은 물만 넣었는데 소금의 양이 왜 변해?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총량은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왜 물을 Xg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6% 이하가 돼야 되는데 퍼센티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뭐다? 6% 이하다.
6% 이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양변에, 이 분모에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 양변에다가 200 플러스 x를 곱할게. 예,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은 2400. 얘네는 1200.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넘겨주면은 1200. 6x. x가 200g보다 많다. 그래서, 이하니까 등호 붙여야 되네. x가 최소 200g이다. 해주시면 되겠죠.